안녕하십니까. 오늘 크라운 제과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크라운 제과 현재 0.69%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81만 주가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거래 대비해서 약 한 3배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오늘 좀 상승폭이 장 초반에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가다가 현재로서는 윗꼬리가 좀 달려있는 모습인데 왜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왔는지를 오늘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제과는 여러분들 아마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과자 먹으면서 크라운 제과 과자 안 먹은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이제 쿠쿠다스나 빅파이나 아니면 조리뽕, 그다음 아니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라운산도, 제 크라운산도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이제 그 스낵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크라운 제과의 최대 주주는 크라운 혜태 홀딩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할이 된 거죠. 인적 분할이 돼서 크라운 혜태 홀딩스가 이제 지주회사로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사업 부분 회사가 크라운 제과가 따로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들을 크라운 제과가 맡고 크라운 혜태 홀딩스는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식품 제조 회사들의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이익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웬만하면 이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변화가 별로 사실 없어요. 물론 이 회사가 뭐 큰 히트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내놨다, 아니면 어떤 제품을 내놨는데 그게 시장에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상승을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면 그렇게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거의 공고히 이제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제 한 4개 업체 정도, 이런 제과 업체나 이런 것들이 한 4개 정도 있죠. 좀 큰 회사들 4개 정도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다 시장 점유율을 양분에 이렇게 나눠 먹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점유율을 뺏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큰 편차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인 흑자 경영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2에서 3% 가까운 배당을 좀 주고 있다라는 점이 다소 이제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좀 있다. 배당 매력도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크라운 제과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오랜 기간 좀 하락을 했었어요. 하락을 하다가 역배열의 흐름에서 정배열로 좀 되돌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고, 정배열 전환 이후에 주가가 슈팅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테마주로 엮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이제 최대 대표이사죠. 대표이사, 최대 주주가 아니고 이제 대표이사분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윤석빈 대표이사가 되겠는데요. 이분이 이제 윤씨다 보니까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 관련주로서 정치 테마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앞선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 종목은 실적 이런 것들 그렇게 중요치는 않고요. 수급적인 부분들하고 이슈적인 부분들, 이 두 가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도 우리가 아는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 뭐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 그런 이제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되겠고, 이슈는 정치 테마 이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슈는 계속해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슈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보면 이슈는 존재는 하는데 그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제 뭐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국민의힘하고 합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슈의 그 기대감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때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러나 이제 아직 대선 후보 경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이나 이런 것들도 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이제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거래량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면서 거래량, 올라가면서 거래량, 올라가면서 거래량,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졌다. 그래서 이 종목을 상승시키면서 끌어올리면서 사준 사람은 있는데 희한하게 주가가 하락하고 횡보하고 하락하고 횡보할 때는 팔고 나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도 사실상 주가나 이런 부분들, 거래량적인 부분들에서 보면 뭐 딱히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다가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반등,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나왔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좀 상승폭이 좀 줄어든 상황인데 왜 그러면 윗꼬리를 길게 달았느냐?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지금 이제 2%의 하락이 있었고요.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죠. 코스피는 1%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대 지수가 대부분 이제 좀 하락, 약세 흐름들을 보이는 가운데 상승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까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오늘 이 덕성 그다음 이 덕성이 윤석열 관련주죠. 여러 가지 이제 또 윤석열 관련주들을 한번 오늘 면면을 보면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아이크래프트도 그렇고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지만 뭐 극동유화 이런 종목들도 오늘 이제 상승 흐름들을 보였고 시장은 별로 안 좋았는데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이 종목들은 이미 그 전에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덕성이나 이런 종목들도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염없이 좀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장도 안 좋고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낮아빠지니까 이런 종목들은 참고로 시총이 작잖아요. 시총이 막 작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대형주들이 못 가고 할 때 힘이 없을 때 소형주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가 좋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대형주들이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은 이 중소형주 쪽으로 흐름이 갔고 그게 이제 오늘 윤석열 관련주로 흐름이 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 제과가 이제 상승 흐름들을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지만 좀 아쉽게도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마감이 됐지만 일단은 시장 대비해서는 오늘 강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도 있었고 뭐 다시 반납이 됐지만 이 종목은 일단은 수급은 여전히 견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적인 부분에서 세력이 존재할 텐데 그 세력이 털고 나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뭐 하염없이 최근에 좀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렇게 거래 없이 떨어지는 하락은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도 이제 바닥을 찾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바닥을 찍었다,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5일선이라고 하면 지금 5일선 밑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데 5일선 위로 올라가야죠, 종가가. 그래야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 마무리하고 방향이 전환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 5일선 밑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서는요 어디서 바닥일지 아직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5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왔을 때 단기 조정이 마무리되고 방향을 틀겠구나 이렇게 보는데 오늘 좀 아쉽게도 역시나 이제 반등은 있었지만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한 관계로 오늘도 이제 그냥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 기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인 조정 기조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의 재료도 아직까지는 건재하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정 이후에 재차 또 올려줄 수 있는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다음 지지 라인 저점이 어디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게 한 최대 빠지면 한 13,000원 정도 아니겠느냐 했는데 사실 뭐 저기까지 올 수도 있고 안 오고 중간에 돌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점을 좀 찾으러 가는 지지 라인 찾으러 가는 그런 이제 여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18,000원대 이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뭐 재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급도 살아있고 재료도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한번 재차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서 5일선 위로 올라타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제 흐름에서 반등을 또 통해서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쎄요,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이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박스권으로 가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내려오면 13,000원대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이 종목은 사실 뭐 시장 따라가는 종목도 아니고, 세력들이 뭐 보내고 싶으면 보내는 거고, 밀고 싶으면 밀어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라도 갑자기 좀 급등이나 이런 흐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지 라인이 정확하게 어디가 될 것인지는 계속해서 좀 추적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 안에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또 지지 라인, 뭐 21선에서 지지를 받던 어느 정도 하락 진정되면 최근 1, 2주 정도에 하락했던 이 부분들을 만회하는 그런 반등의 시간도 반드시 좀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크라운 제가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지난주 금요일은 두 종목이 추천이 나갔었습니다. 추천이 나갔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